우선 가스라이팅이란 가해자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하여 무력화시킨 후 지배력을 행사하여 타인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행동을 말하며 가스등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정의만 들어도 끔찍하죠? 이는 1930년대에 연출한 가스라이트 연극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연극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 잭은 보석을 훔치기 위해 이웃집 부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보석을 찾기 위해 가스등을 켜죠. 그 당시엔 가스등을 켜면 가스를 나눠준 다른 집의 불이 어두워져 눈에 띄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석을 찾는 행동이 들킬 것을 염려한 남편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숨긴 후 아내 벨라에게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며 호통을 치곤 하죠. 남편 잭이 보석을 찾느라 위층에서 가스등을 켜고 분주하게 움직이면 아내인 벨라는 아래층이기 때문에 가스등이 어두워지고 소란스러움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내가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더라도 남편은 네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신병자로 몰아갑니다. 이로 인해 벨라는 점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점점 잃어갑니다. 벨라는 점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졌죠. 그리고 자신을 지적하는 남편에게 더 의지하면서 자아를 잃고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가해자인 남편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흔히 가해자의 초점에 맞추어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함께 만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성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는 가스라이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가스라이팅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내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자신이 그로 인해 힘들더라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믿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며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의 영향으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모든 생활에서 겪는 반응 그리고 경험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몰락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혹시 자신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문하진 않는지, 가끔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지, 내가 늘 상대방에게 사과하진 않는지, 친구들에게 누군가의 이상행동을 계속해서 변명하진 않는지, 더 이상 변명하고 설명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고 숨기는 일이 많진 않은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진 않은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진 않았는지, 간단한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기 힘들진 않은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며 뭐래도 슬프진 않은지, 내가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 같진 않은지, 이처럼 한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파멸시킬 수 있는 가스라이팅을 자주 사용하는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는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어휴, 넌 너무 민감해. 너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에이, 농담이야. 이게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나도 그렇게 안 했지. 야,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등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마음속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될 경우 단계를 거쳐 점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즉, 이러한 가스라이팅에는 행동 단계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에서 가해자의 행동 단계는 4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관계 형성 단계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나니까 너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라는 생각을 관계를 통해 심어갑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타인의 경계심을 풀고 조종하는 데 등한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대부분이며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기억 왜곡 단계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도록 유도하여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이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이 대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물리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 후엔 사실이 아닌 일도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자신을 불신한 채 왜곡된 기억을 믿기 시작하게 되죠. 3단계는 축소 단계입니다. 이제 가해자는 주변 사람들은 너에 대해 잘 몰라, 내가 더 잘 알지 라는 생각을 관계를 통해 심어나갑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피해자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이상하게 보이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4단계는 무시 단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자신의 의구심으로 가해자에게 의문을 품기만 해도 넌 지나치게 상상력이 많아, 쓸데없이 집착이 심하네, 지나치게 예민하네 라고 반응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지인이나 연인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 판단력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잘못됐다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통제될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피해자의 행동 단계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논쟁 단계입니다. 이때만 해도 상대방이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여 잘 타이르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건 너무 억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죠. 이 단계만 해도 자신에 대한 신뢰가 굳건한 상태입니다. 2단계는 매달림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 정이 들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눈밖에 날까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언쟁이 끊이지 않죠. 당연히 점점 힘을 잃어가는 쪽은 사랑과 양심을 지닌 피해자입니다. 왜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가해자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피해자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착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지 증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증명하려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3단계는 자책 단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가해자의 비난이 모두 맞다고 믿게 됩니다. 자신의 상식에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온 힘을 다해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비난한 결함에 집착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애를 쓰게 되죠.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가해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피해자의 삶을 조정하고 피해자의 자존감을 앗아가 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스라이팅이 개입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찾고 있진 않은지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Oh, let me up with a bright smile on